자, 이번 시간은 데이 1 분류의 기초 이론입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자, 요건 뭐 내용이 많지도 않으니까 관련 문제까지 다 풀어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인제 분류의 기초 이론부터 접하게 되는데 자, 요걸 보시기 전에 있잖아요. 항상 밑에 표를 먼저 한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에 보니까 자,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류를 공부할 때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개념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은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인식된 것을 우리가 관념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이 주관적인 인식인 관념이 모여서 하나의 일반화가 된다. 즉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그냥 이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말로 표현할 때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명확하다? 명사화됐을 때 이 개념이 가장 명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KDC에 우리 분류 번호에 보게 되면 각 주제어들은 상관세계에 봐도 그렇지만은 각 주제어들은 전부 다 뭐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명사로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이 대상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면 관념이 되고 이게 관념이 객관적으로 일반화되면 개념이 되고 이 개념은 말로 표현하면 명사화되더라 하는 요런 루트를 한번 보시면서 자, 위에 있는 개념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밑에 표에 보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관념이 일반화되니까 개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에 사용되는 자, 추상적 사고에 적용되는 자,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상호작용, 생각, 관념, 사상으로서의 이성적 활동의 내용을 다 뭐라고 한다?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관념이 뭐가 된 거예요? 일반화된 것이 개념이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관념이 일반화된 것이 개념이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명사라는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언어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 뭐다?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이 개념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없고 개념이 명사화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이 명확하고 확고하게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개념은 뭐가 돼야 돼? 명사화가 돼야 된다.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개념 중에서도 유개념과 종개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게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거 즉 나눌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유개념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유, 밑에는 종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유개념과 종개념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가서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단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물고기 형태를 보면은 어때요? 물고기 형태는 유선형으로 돼 있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더라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개념에 해당하고 자, 이러한 형태에다가 뭘 하나 달아 줘야 돼요. 뭘 달아 줍니까? 이름 즉 명사죠. 물고기명 즉 명사를 달아 주니까 그 뜻이 더 명확하고 고정이 된다. 확고하게 그죠?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상대적 가변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위에 있는 거, 종개념은 밑에 나누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어질 수 있는 거는 유개념이고 나누어진 것은 뭐라고 한다?
종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서로 보습하는 관계에서 보면 유와 종개념은 서로 고정이 된 것이 아니고 변한다는 거예요. 유종의 관계가 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서. 자, 서로 변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유종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 가변성을 지니더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생물에 비해서 식물은 종개념이죠. 왜? 얘는 유개념이니까 얘는 종개념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식물에 비해서 또 단자역 식물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인제 유로 변하면서 얘는 뭐가 된다? 종개념으로 변한다. 그래서 식물은 유개념이 될 수도 있고 종개념이 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유종의 상대적 관계를 지닌다. 즉 상대적 가변성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개념은 생물에 대해서는 종개념이지만 단자역 식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개념이 되더라 해서 이걸 우리가 상대적 가변성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에 한번 또 정리하고 갑니다. 자, 아까 관념 요걸 우리가 주관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개념은 논리적이다 해서 이거는 객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개념은 보편적인 관념입니다. 보편적이니까 뭐예요? 객관적인 것과 관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관념이 개념화되고 그게 나중에 명사화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내용을 여기에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종차로 갑니다. 자, 종차 요거 우리 별표 하나 하고 종차도 시험에는 인제 여기 이 단원에서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특정한 유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섭되는 여러 종개념 간의 독특한 속성, 요걸 우리가 종차라고 하고 종차는 동의 개념 간의 분별 요소, 즉 분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은 유개념이 될 것이고 척추와 무척추 동물은 무슨 개념? 종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척추의 유무에 따라서 척추냐 무척추냐로 나눴으니까 이걸 우리가 분류 원리라고 할 것이고 자, 이걸 우리가 종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해가 되죠? 자, 동물은 유개념이다. 척추와 무척추 동물은 종개념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분류 원리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차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가 밑으로 와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위에 있는 개념 우리가 이걸 유개념이다. 밑에 있는 것은 종개념이다. 그다음에 얘들은 상대적 가변성을 지니더라.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동의 개념은 뭐냐 하니까 아까 우리 여기 있잖아. 얘 둘의 관계. 자, 하나가 있고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어. 그럼 얘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의 계열에 위치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동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동의 개념. 자, 그다음 최근유는 가장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상위에 있는 것을 최근유라고 합니다. 왜? 얘 때문에 그래요. 예. 책 위에 있는 거니까. 유종할 때 그지? 예. 위에 있기 때문에 최근유예요. 그럼 최근종은 밑에 있잖아. 종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종 요렇게 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장 위에 있어서 더 이상 상위 개념이 없는 마지막에 있는 유 개념을 최상유라고 하죠.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것을 최하종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근간은 유종에서 시작하고 같은 위치는 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유종, 유종으로 나눠져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개념의 상호 관계에서는 자, 이 용어들이 유사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도 같은 용어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유 개념을 우리가 상위 개념이라고도 하고 자, 고급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지? 위에 있는 급이다 해서 고급 개념 이렇게 하고 자, 동의 개념은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래서 동급 개념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최하종은 최종 개념, 마지막에 있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자, 그래서 최근에 그지? 2022년 최근에는 인제 여기 있는 페이지에 내용이 인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러면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은 요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 군무원 7 급에 이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출제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 같은 용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두 개씩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모순과 반대입니다. 자, 모순은 뭐예요? 그렇죠. 중국에 인제 얘기가 있잖아. 그죠? 예. 이 방패는 뭐 어떤 것도 그죠? 다 막아낸다 그러고 이 창은 뭐 어떤 것도 다 뚫는다 하니까 "이 두 개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니까 그 상인이 도망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순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창모자죠. 예. 창모. 수는 뭘까? 방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창과 방패 해서 모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순 개념은 중간에 어떤 것들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삼자 개입이 불가능한 것. 예. 요거를 우리가 모순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살고 죽었고 참과 거짓이고 하니까 가운데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예, 요걸 우리가 모순 개념이다라고 하고 자, 반대는 우리가 국회에 보면 나오잖아.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기권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삼자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 예,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자 개입이 가능하면 반대, 불가능하면 모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대소, 상하, 고전은 다 가운데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대중소, 상중하, 고중저. 그다음에 여기는 회색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지? 예. 흑과 백 사이에는 회색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예, 구분. 요거는 쉽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류 상관을 봅니다. 자, 이류를 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어. 자, 내포가 서로 달라 개념의 공통성이 없어 포섭될 수가 없다. 즉 이류 뭐예요? 유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류가 다르다. 그래서 주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 보시게 되면 뭔가 어울릴 수 없는 애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것은 위에 있는 주류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류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 상관 하니까 서로 상자죠.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내포상 일부 공통성이 있으니까 서로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의존성의 관계로서 뜻이 분명해지는 것. 요걸 우리가 상관, 서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아들과 딸, 하느님과 예수, 미술과 예술 서로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상관 개념이다. 자, 그다음 교착이라고도 하지만 교차라고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교착 개념. 자, 선언 개념이 또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교착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의 동급 개념끼리 그 외연 즉 대상 범위의 일부가 서로 중복되는 것을 우리가 교착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죠. 집합으로 보면
요런 거. 즉 운동선수면서 학생, 교수면서 학자 요런 거 교집합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걸 우리가 교착 개념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선언 개념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동일한 유개념이 존재합니다. 그죠? 예. 같은 유개념이 존재하는 동의 개념으로 동의 개념으로 외연이 달라서 공통성이 서로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없는 것을 우리가 선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남녀도 되지만 이것도 되죠. 어른과 아이 둘 다 동일한 유개념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예. 사람이라는 동일한 유개념 아래에 어른과 아이 요런 것들도 일종의 선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공통성이 서로 없는 거. 공통점이 서로 없잖아. 그지? 예. 남자 여자도 공통점이 서로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선언 개념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요걸 또 보겠습니다. 동일 개념은 우리가 동의 개념이라고도 하고 동연하니까 외연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등과 등치 개념이다. 예. 연가치네요. 그죠? 예. 동연, 등과 등치. 요거는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일 개념이면 내포 외연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똑같은 것은 동일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내포가 다르고 외연이 같은 것을 외연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동연 개념입니다. 자 요거 외연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이죠. 그죠? 예. 삼각형이지만 내포는요. 서로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예. 외연은 같지만 서로 뜻은 다른 것. 이걸 우리가 동연, 외연만 같은 거. 이거는 내포 외연이 일치하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추가된 개념으로서는 자 구체와 추상 개념이 있습니다. 자 구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강아지 존재하죠? 돌, 바다 여러분들이 다 존재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거푼이 있잖아. 예. 혹은 학교에 보면은 진리, 정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속성이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이건 추상 개념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하니까 구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순수와 경험으로 나눈다면 자, 경험이 없어요. 자 상상을 통해서 정립한 것. 이걸 우리가 순수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 공간, 신 요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경험 개념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사랑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예전에 인제 책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밑에 있는 개념이 인제 최근에 좀 추가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요런 것들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 내용. 자 우리가 내포와 외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내포하면은 '안에 있는 성질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연은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이 있다면 이 개념은 명석하고 판명해야 된다. 명석하고 판명을 해야 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명석과 애매라는 용어가 있고 판명과 혼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공부하실 때는 명석과 애매는 두 개 간의 관계입니다. 어. 두 개의 개념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판명과 혼란은 이 하나에 관한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면 얘하고 얘를
서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명석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별이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애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1 번인지 2 번인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구별을 할 수 있다면 명석한 거예요. 할 수 없다면 애매하게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다음 여기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의미가 분명하면 얘는 판명 난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얘가 이 뭔지 모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 혼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판명과 혼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는 명석과 애매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명석해야 되고 둘 간의 관계에서는 명석해야 되고 그 자신은 판명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석과 판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내가 내포하면 성질이죠. 외연하면 범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와서 애매와 명석에는 자 A와 B가 있으니까 A와 B가 있다는 것은 뭐다? 범위죠. 그래서 이거는 외연과 관련이 되고 자 A 하나만 있다는 것은 내포입니다.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판명과 혼란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M의 명석은 구분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하나 있는 이 대상은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판명과 혼란은 정의는 이와 같이 개념의 내용을 판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 내용입니다. 자, 구분과 분류는 개념을 명석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과 분류가 필요하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내려와서 자, 내포는 아까 우리 속성, 성질을 생각하시면 되고 대상에 그다음 외연은 범위입니다. 대상 전체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의 깊이라고 봤을 때는 내포, 속성과 성질과 관련되고 자, 넓이라고 봤다면은 뭐예요? 범위와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외연에 관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은 모든 개념은 내포 외연으로 이루어지고 내포는 특성이나 성질을 얘기한다면 외연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다. 즉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성질은 생명력 있고 이성을 지닌 것이다 하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내포와 관련된 것이라면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외연이니까 그죠? 예,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포와 외연은 반비례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즉 내포가 증가하면 외연이 감소하고 자 외연이 증가하면 내포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포죠. 동물, 식물 범위죠. 외연. 자 그래서 동물, 식물은 동물의 내포는 요런 것들. 외연은 척추, 무척추.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한정과 개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포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될까? 명확하게 되겠죠. 외연이 감소하니까 그죠? 그래서 개념이 구체화되는 것을 한정, 특수화라고 한다면 외연이 반대로 외연이 증가되고 내포가 감소하면 일반화된 것이다. 즉 개괄 일반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정은 유에서 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좁혀간다는 거죠. 자 개괄은 종에서 유 개념으로 일반화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내포와 외연으로 가거나 자 외연이 또 내포로 내려간다 해서 자 한정과 개괄로 나눌 수가 있더라. 이렇게 봐 두시고 자 내포 외연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가 있다. 자 동물은 우리가 종 개념이죠. 예 종입니다. 자 생물은 유 개념이에요. 위에 있는 게. 얘가 상위 개념이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분류 원리 즉 종차죠. 그죠? 움직일 수 있는 하니까 이게 종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공식은 종 개념 이퀄 유 개념 플러스 종의 차 이렇게 유 개념 플러스 종의 차
예. 이렇게 여기 반대로 돼 있지만 요렇게 간다 하는 거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에 구분과 분류의 3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쉽습니다. 자 구분이 있고 분류가 있습니다. 자 본질은 우리가 같습니다. 자 본질은 같은 거지만 자 엄밀하게는 요런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류부터 봅니다. 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더욱 특수한 것에서 다음에 추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해서 자 최고의 유개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유가 있고 종이 있다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분류하면은 밑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위에서 종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구분과 분류로 두 차이로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류는 종합적으로 혹은 귀납적 상승적인 구분 행위를 우리가 분류라고 한다. 유개념으로 올라간다. 자 근데 구분은 반대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요거를 우리가 구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석 연역 하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구분으로 외우시면 되죠. 구분.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구분은. 그러면 분류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예. 요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외워 두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보통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광범위한 의미로 우리가 분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적은 나누는 거니까 그죠? 예,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분의 3 요소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인제 공부하실 때 이 P라는 글자가 나올 겁니다. 자 P equal 대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P 구분하면은 대상 구분체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개념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 구분 분류가 되는 대상 즉 분류가 시작되는 총체적인 것 즉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피구분체라고 한다. 자 최상위 유개념의 집단 하면 우리가 보통 분류는 학문에 따라서 그죠? 예 학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혹은 자료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될 대상의 외연 전체를 우리가 피구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가 보면 이러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들이 전체가 다 뭐예요? 피구분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구분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구분지는 종 개념이에요.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분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 결과로 나온 종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학 자료다 하면은 이걸 분류하면은 이렇게 장르별로 구분지가 이루어집니다. 분류지가 구분지라고도 하고 분류지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구분 원리는 여기에 관련된 분류 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원리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경우에 열거식 분류표의 계층 구조는 주류부터 시작해서 세목의 순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분류의 핵심 원리는 학문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실무 과정에 있어서의 분류 원리는 뭡니까? 하면은 대체로 다 학문이나 주제를 분류하는 그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러한 3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분류 원리가 되겠죠. 왜? 분류 원리에 따라 분류지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류 원리, 구분 원리는 동일한 개념이라도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3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피구분체를 분류 원리에 따라서
구분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표를 한번 볼게요. 음. 여기 사례가 있네요. 자, 사람 있습니다. 자, 구분 원리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눠졌다, 구분지가. 자, 사람을 국가 나누니까 요렇게 인종별로 나누어졌다. 그지? 그래서 자 보세요. 원리에 따라서 구분지가 서로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더라. 얘가 가장 중요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죠. 자, 피분류체라고 하는 것은 입수된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분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학문 분류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구분지를 생성할 수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분의 3 요소에 따른 문헌 분류의 개념적 정리하니까, 자, 자료라든가 이러한 데이터 정보 지식을 형식이나 주제에 따라 나누니까 요렇게 자료라든가 정보 지식이 생겨났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형식이 뭐가 될까? 이러한 자료인데 형식에 따라 나누겠다는 것은 뭐 단행본에 따라 나누겠다, 혹은 연속 간행물에 따라 나누겠다, 뭐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거겠죠.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나누어지더라.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피구분체에 관한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구분체. 자, 대상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여야 되냐면은, 얘는 내포가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총괄적이고 발전적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피구분체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발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정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예. 그래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종개념을 넣을 수 있는 정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거고. 자, 구분 원리는 반드시 한 개여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 한 개의 원리만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리는 명확해야 돼요. 왜? 교착이 일어나면 안 된다. 예. 분류는 하나에 하나씩이지 요게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목적과 흥미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합목적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흥미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합목적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구분지의 원칙에서는 자, 분류제 전체는 해서 이걸 어떤 책에서는 총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총화를 전체다라고 해석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상위 개념인 유개념의 범위와 같아야 된다. 즉 문학 작품 하면은 이 문학 작품에는 안에는 시부터 르포르타주까지 모든 장르가 다 망라가 돼야 됩니다. 다 나열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열되는 것을 망라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상호 모순되거나 배타적인 것. 이걸 우리가 상호 배타성의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나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상호 배타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점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점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부터 읍면동의 순서가 서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예. 요 순서 그대로 와야 됩니다. 갑자기 가운데 중간에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혼돈이나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 망라성, 상호 배타성, 그다음 점진성의 원칙, 뭐 요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구분법은 구분지 수에 따라서 요렇게 나누는데,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한다. 세 가지로 나누면 삼분법, 네 가지는 사분법.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분류는 뭐예요? 오늘날의 모든 분류는 적어도 5가지 이상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분류법은 다분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단원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에서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통된 속성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속성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가 생각이 나야 돼? 내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범위라고 나오면 외연이 생각이 나야 되지만 여기는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내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가 된다. 속성이 그죠? 예, 요거. 자, 그다음 2 번에 가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외연이 나오면 항상 뭐가 생각해 나야 돼? 그지? 전체 범위. 내포는 공통된 성질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했던 거 주관적 의미가 강합니까? 이거는 관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관념에 관한 거. 개념은 뭐예요? 관념은 심리적 측면이잖아. 심리적 그지? 예. 주관적 이게 관념입니다. 자, 논리적, 객관적이라고 해야지 뭐가 된다?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종 개념만의 독특한 속성 하면 뭐예요? 종차. 아까 우리 분류 원리와 같다라고 한 거 그지? 예.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 3 번에 와서 자, 상위 개념 아래 포섭되는 동의 계열의 개념을 우리가 동위라고도 하지만 동급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동의, 동급 다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범위가 줄어들었죠. 1, 2, 3번 중에 하나다. 자, 그다음 3자 개입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순. 그다음 3자 개입이 가능한 것을 반대라고 하지요. 어. 그래서 요거는 1 번이 바로 정답이고 이 문제는 또 언제든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번은 좀 별표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4번 내포상 서로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성의 관계로 개념의 뜻이 분명하게 된다.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상관 개념. 그래서 2 번이 바로 정답.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구분과 분류 아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다? 아까 볼 때 어떻게 공부한다? 자, 위에서 종으로 내려가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고 분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분은 종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분류는 유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자, 구분은 분석, 연역, 하강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분류는 종합, 귀납, 상승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류의 성격과 맞는 것을 골라라. 요게 되겠지. 예. 요런 식으로 갑니다. 자, 요건 쉽죠? 구분의 삼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분 원리. 왜? 이 원리에 따라서 구분지가 서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지? 예. 이렇게 봐 두시고. 자, 사람을 요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뭐예요? 피구분체에 해당할 것이고 얘들은 구분지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령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자, 이 종개념 구분지는 교착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4 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내용. 자, 사람은 아까 피구분체가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성별로 나누는 것은 원리죠. 구분 원리가 될 것이고 얘는 구분지가 될 겁니다. 그지? 예. 3 번이 바로 정답. 자, 9번 분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유에서 종으로 나눈 것이다. 자, 이거는 뭐다? 유에서 종으로 나눴다. 구분이라 그랬잖아. 그지? 예. 1번 정답. 자, 어떤 개념의 바로 상이 최근유가 되겠죠. 그죠? 예. 최근유. 그다음에 외연은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속성이나 내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외연은 뭐예요? 범위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분류의 결과로 생겨난 종 개념은 여기는 구분지가 됩니다. 그지? 예, 구분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1 번이 바로 정답. 자, 그다음 10 번으로 가서 자, 분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삼자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순이죠. 어. 반대는 찬성 기권이 존재하니까. 자, 그다음 분류 원리는 하나, 일관성. 맞죠? 내포 외연은 서로 분리할 수 없고 한쪽이 가감하면 한쪽은 정감한다. 반비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나, 다 해서 3 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1번 가서 자, 분류 개념에서 뭐가 정감에 따라 의미가 정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연이 감소하게 된다. 자, 원갈로에 해당하는 내용. 자, 이거는 의미가 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내포를 뜻하는 거예요. 내포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공통된 성질이잖아. 그지? 예. 4 번이 바로 정답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유종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종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클래스라고 한다 해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그죠? 예. 요런 것들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1 번까지 다 풀어 봤고 자, 여기에서는 뭐 크게 시험 문제 나올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그 개념의 종류라든가 그죠? 예. 고런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